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주장하다입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강조하다, 외치다, 내세우다 이런 비슷한 말들로 사용이 가능한데 우선 강조하다, 외치다 이 말은 무언가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반면에 내세우다는 주장하는 느낌이지만 무언가 사실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장하다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은 다른 단어에 비해 상황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장하다와 관련된 말을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하려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사용될 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보다 이 영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 초점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영어 단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주장하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state, 무언가 좀 formally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공식적이거나 약간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state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laim, assert, contend 이 세 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우리가 무언가 주장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내 권리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론 무언가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단어는 무언가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claim이란 단어는 첫째는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 아니면 어떠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 아니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또한 이 allege 이 단어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소녀들은 요정을 봤다고 주장한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요정을 직접 본 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내가 봤다라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The girls claim to have seen the fairies. The girls claim to have seen the fairie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는 표값을 다시 돌려받도록 주장할 수 있어야 해 라고 해요. 자, 이때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로서 He should be able to claim the price of the ticket back. He should be able to claim the price of the ticket bac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그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거론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상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사실이라고 증명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is alleged that he murdered his wife. It is alleged that he murdered his wif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it is alleged tha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는 allege 이 말을 좀 더 포멀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예문에선 그 물은 수은에 오염됐다고 주장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 수은에 직접 오염이 됐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The water is alleged to be polluted with mercury. The water is alleged to be polluted with mercur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화면에 있는 단어들은 단어가 좀 많죠? 일단 이 화면에 있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assert. 이 단어는 일단 약간 포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무엇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사람의 의견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또한 말로 하는 것보다 주로 글을 쓸 때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단어는 maintain. 이 말입니다. 이 maintain도 일단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사실이란 내용이 말하는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 추가를 하자면 maintain이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aintain이 주장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있는 세 개의 단어들은 일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그거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너 그거 틀렸어. 아니면 나를 다른 걸로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옳다, 혹은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insist.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멀하게 사용을 하는 단어고요. 첫째는 무언가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이때 그 사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그거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요. 두 번째 추가적인 내용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요. 무슨 말이냐? 오늘 회식에는 전부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오늘 회식에 꼭 참석하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주장을 하는 거죠. 다음 단어는 contend 이 말입니다. 이 contend라는 말도 일단 포멀하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 사실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때는 contend 이 말 자체가 무언가 싸우는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contend가 자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contend for 이런 식으로 무언가와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주장하다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와 다투듯이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언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단어는 be adamant 이 말입니다. 이 be adamant 같은 경우는 무언가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이것이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요약하면은 insist, contend, be adamant 이 말들은 약간 독불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다음에 있는 두 개의 말은 수거인데요. 이 말들은 단순히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사실은 이 말을 주장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무언가 강하게 말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라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첫째는 won't take no for an answer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인포멀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약간 캐주얼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put somebody's foot down 이 말은 반드시 무언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단어 설명을 마치기 전에 insist와 관련해서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insist가 우리가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insist는 insist something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insist on something 혹은 insist on doing something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insist 뒤에 대절이 오면은 insist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오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가 좀 자주 온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insist 뒤에 바로 명사가 오려고 하면은 insist와 명사 사이에 on 이 말이 꼭 필요하고 insist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온다라고 하면은 대시 오거나 대시 생략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예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그녀가 주장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포멀하게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서 French cooking she asserted is the best in the world. French cooking she asserted is the best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그는 그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주장과 관련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maintain 이 말은 무언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allegation 이 말이 있는데 이 allegation은 allege 이 말에서 파생이 돼서 기본적으로 무언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거나 무언가가 잘못됐거나 혹은 그게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명사처럼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무언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인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해서 He maintained his innocence and said the allegations were ridiculou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그는 그녀가 마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다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강력히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무언가 포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서 He insisted she had no connection with drugs. He insisted she had no connection with drug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문에선 변호사들은 그의 등은 현재 부상 때문이지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서 내가 말하는 게
맞다,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the lawyers contended that his back problems were due to an existing injury, not the accident. The lawyers contended that his back problems were due to an existing injury, not the accide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고집 피우지 마, 너만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라고 해요. 자, 이때는 고집 피우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설득이 통하지 않고 본인 얘기대로 될 거다, 아니면 당연한 권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on't be so adamant, it will only make it harder for you. Don't be so adamant, it will only make it harder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너는 나랑 집에 갈 거야, 반드시 가야 해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다른 어떠한 대답도 거절도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You are coming home with me, I won't take no for an answer. You are coming home with me, I won't take no for an answ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반드시 가야 해, 다른 건 안 돼,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상황상 그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언급하냐면 분명히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영어 단어는 한 가지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예문은 그는 학교 중퇴에 대해 얘기 중이었지만 엄마와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He was talking about dropping out of school, but mom and dad put their foot down. He was talking about dropping out of school, but mom and dad put their foot dow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단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하다라는 말을 언제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좀 헷갈린 것도 있지만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ffirm, demand 이 말이 있는데 이 affirm 같은 경우는 주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공개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주장하다와 관련된 단어에서 제외를 했어요. 무언가 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두 번째, 이 deman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요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demand는 강력히 주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이것이 권리다라고 강력하게 묻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좀 연관성이 적은 것 같아서 뺐어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